자, 다음은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얘기가 나오면 단일화, 야권 단일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얘기 안 빠지고 나오죠? 이 기사 역시 또 그렇습니다. 보겠습니다. 직진하는 안철수, 야권 단일화 없다고 단언한다. 어제 언론 인터뷰 통해서 단일화 질문 또 받았거든요. 거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많이 얘기했어요. 이 중에서 안일화라는 말이 돈다. 안철수 단일화. 이걸 섞은 거예요. 단일화 하든 안 하든 내가 이긴다. 그러면서 뭐 부인과 동반 유세 늘리고 있고요. 그리고 차별하는 모습을 보였다. 뭐 이런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자, 그럼요. 안철수 후보의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건 뭐 저 생각해 보지 않았고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당 대표가 반대인데 네. 뭐 어떤 그런 제안이 있겠습니까?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제안이 그 온다면 고려하지 그러면. 않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 무리하지 않고 있고 결론을 보면은요. 끝까지 완주한다. 그리고 단일화에 대해서 완전히 닫아둔 것 같지는 않아요. 하면서 뭐 국민들이 선택하겠지만 본인으로서 단일화가 되지 않겠냐. 약간 이런 취지로 들리거든요. 어제 얘기 좀 해석을 해 주세요. 예, 일단 안철수 후보께서는 뭐 하루에도 뭐 사실 수십 번, 수백 번 단일화 하냐 안 하냐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 이제 기자들과 답을 하고 눈이 계시는데요. 마주치면 그 질문이 나오죠, 네. 지금요. 사실은 속마음은 좀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이제 이 단일화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가 이제 선대위 차원에서도 그리고 안철수 후보도 언급했다시피 1월까지 설 전까지 저희는 이제 3자 구도 즉 예. 트로이카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전략적인 목표입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이제 3자 구도로 직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착 공약이라든지 비전을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예. 차별화된 어떤 행보를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서 자꾸 이제 어떤 야권 단일화의 얘기가 예.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좀 불쾌하다라고 하는 좀 반응을 보이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기호를 그대로 달고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간다. 단일화는 불가다. 그런 거 없다. 이걸 단언한 겁니까, 그럼? 뭐 어저께 이제 후보님께서 한 TV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예.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있는 그대로가 굉장히 좀 애매해요. 보기에 따라 다르거든요, 지금 그 있는 그대로. 애매할 것이 없는 게 이제 3월 9일 대선 전 3월 예. 8일까지 예. 완주를 하겠느냐라고 하는 어떤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월 9일 직전 8일까지 완주한다. 그러니까 이른바 3자 구도로 다른 후보들과 같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단일 후보로 갈 수도 있고 이 두 가지입니까, 그럼 경우가? 그러니까 거기서 또 한 가지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예. 당연히 저희는 이제 3자 구도로 완주를 한다라고 예. 하는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야권의 어떤 단일화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후보님의 견해는 예. 이게 이제 역대급 비호감 대선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예. 또 선거 기간이 이제 막바지로 다다르면 다다를수록 후보 자체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어떤 그 능력에 대한 부분에 어떤 전 국민적인 어떤 그런 검증이 조금 더 심층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하는 판단이 들고요. 예. 이러한 과정들을 자연스럽게 좀 거치다 보면은 예. 당연히 야권 후보 중에 누가 정말 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예.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한 적합한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판단은 정치인들의 어떤 기득권 논리에 의한 정치공학이 아니라 예. 국민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게 저희 후보의 단일화라는 것도 국민들의 판단에 의한 단일. 그러면은 제가 직접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네. 지난해 4월에 있었던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단일화가 있었거든요. 야권 후보 단일화. 네. 그때 당시에는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가 이루어졌어요. 이런 방식의 단일화는 없다. 이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 방식은 없을 거다.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 이런 방식. 정치공학적이고 어떤 정치인들의 어떤 계산에 의한 단일화는 예. 저희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어떤 말씀인지 좀 이해가 좀 될 것 같아요.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철수 안일화 못 들어봤나? 단일화 없습니다.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는 차원이 다르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 국민의당 대표는 정치권에서 알려주기를 안철수 후보와 별로 관계가 그다지 좋지 않다. 탐탁치 않다. 뭐 이런 걸로 알려져 있죠. 역시 단일화 효과 비관적이다. 부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일단 이렇게. 손나람 변호사. 네. 이준석 대표는
단일화를 반대하는 겁니까? 아니면 안철수 후보에 대한 반감입니까? 뭡니까? 우선 뭐 안철수 후보에 대한 개인적인 반감은 아니고요. 안철수 후보가 보여왔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역정에 대한 평가 내지는 지금도 갖고 있는 정치적인 스탠스에 대한 평가가 좀 더 강합니다. 그게 예컨대 좋지 않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뭐 너무 지나치게 양비론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라든지 새 정치를 말씀하시지만 과연 예. 10년간 도대체 무슨 업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평가가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화가 정말로 저희 야권의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하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이것에 대한 궁극적인 판단 권한은 당대표가 아니고 후보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당대표의 의견은 하나의 참고사항에 불과한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철수 후보가 말씀하시는 말씀 중에 안일화라는 것이 저는 안일화. 예. 네,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뭐 안철수로 단일화 줄임말 같기도 해요. 네, 그게. 그렇게 이제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되게 이상한 것이 단일화를 안 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굳이 신조어까지 만들어 가시면서 안철수로 단일화를 꺼내실 필요가 무슨 없거든요. 뜻인가요? 국민을 향해서 저로 사실상 국민들께서 단일화 시켜주세요. 뭐 이런 뜻입니까? 저는 약간 그렇게 해석이 돼요. 실제 속마음은 뭔가 나로 하는 단일화는 예. 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말씀이 아닌가라고 해석이 되고요. 예. 그럴 경우에 이제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어떤 여론조사라든지 객관적인 프로세스에 의한 단일화를 서로 합의해서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도 아니고 밑도 끝도 없이 어떻게 보면 본인으로 단일화하는 것만 받아들이시겠다라고 하면 예. 저희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정무적으로 뭐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저희도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최근에 빠졌던 부분이 있고 예. 그게 또 급속히 회복되는 부분도 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의 실망에서 안철수 후보로 잠깐 가셨던 그 표심들이 예. 일단 돌아오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단일화 논의로 너무 성급하게 전환이 되면 단일화에만 초점이 맞춰지니까 저희로서도 윤석열 후보가 갖고 계시는 내공을 보여드릴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윤경호 의원께서는 단일화 언론인으로서 어떻게 전망하세요? 어떻게 펼쳐질지. 이건 정당 정치의 퇴행이다. 전 단일화라는 얘기는요. 세 글자로 돼 있지만 예. 네가 양보해라 이거잖아요. 당신이 양보해라. 서로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안철수 두 사람이 야권 뭐 정권 교체를 위해서 단일화 그걸 원하는 유권자 또는 당사자 다 네가 양보해라 그건데 문제는 과연 이게 정당의 대표에 정당에서 후보로 선출돼서 나온 사람들이 해야 될 얘기냐. 아. 그러면 그 정당원들은 예. 어떻게 되는 거냐. 전 그래서 단일화라는 식의 아주 모호한 과거 우리 이제 87년 이후에 예. 대통령 직선제 때마다 예. 이 단일화라는 게 계속 야권을 중심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거의 모든 대선에서 나왔어요. 단일화 얘기는. 그럼요. 그러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차라리 저는 해라. 예. 방법을 취해라. 쉽게 말하면 당대당 합당을 하든지 아. 아니면 연립정부를 구성하겠다고 처음부터 공언을 하든지 아. 이 모든 걸 다 덮을 수 있는 건 제도를 바꾸는 거 하나 있습니다. 결선 투표죠. 아. 대통령 선거법에 결선 투표 제도를 도입하면 예. 자연스럽게 나중에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성향이 같은 뭐 진보든 보수든 예. 뭐 또는 제3의 뭐든 간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제도가 바뀌고 아예 이중 구조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예. 연정이든 아니면 뭐 후보 사퇴 후에 상대를 지지하는 거든 그런 식으로 가지 않고 단일화라고 얘기하는 게 매번 대통령 선거마다 나온다면 예. 대한민국 정당 정치는 제대로 뿌리를 내리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이건 정당 정치의 퇴행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요 기사예요. 요 이제 단일화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신경전일 수 있거든요. 요 내용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준석 대표가 한 방송 프로그램에 나가는데 그 프로그램이 가면을 쓰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사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토론하는 거예요. 어부질이 지지율 내려갈 것이다.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국민의당에서 나온 논평이죠. 오늘 홍경희 대변인이 나오셨는데 홍경희 대변인이 이런 논평을 냈어요.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지 않다면 이런 구역질 나는 망동을 벌 수 없을 거. 정신 상태 막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또 이게 논란이 됐죠. 막 받아치우고 그랬습니다. 다음 이 이후에 이준석 대표의 반응이 또 하나 있었어요. 보겠습니다.
3등 후보가 얼마나 절박하면 가면 토론회 같은 준예능 프로그램을 붙들고 있겠나. 그러니까 여기 출연하는 걸 왜 문제 삼으세요? 절박하시군요. 3등. 이 얘기예요, 지금. 자, 홍경희 대변인. 이 반응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도 이제 그 이준석 대표께서 페북에다가 올려놓은 예. 내용을 봤는데 또 공교롭게 2등 후보에 대한 언급은 안 하시고 3등 후보를 또 굳이 첨언으로 절박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라는 네, 거예요, 지금? 절박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여론조사 추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어떤 특정 시점의 특정 기관의 수치만 가지고 판단해 볼 것이 아니라 예. 추세를 좀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에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에 어떤 추이를 변화해 왔는지를 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여론조사 기관 나온 걸 보게 되면 우상향으로 지지율 상승세를 계속해서 예. 경험을 해 왔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고 반대로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되레 일시적으로 조금 대세 하락을 하다가 예. 또 이번에 어저께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에 조금 반등이 됐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은 앞서가는 사람을 쫓아가고 예. 추격해가는 추격자이기 때문에 누가 조금 더 심리적으로 초조하고 절박한지에 대한 부분은 이준석 대표께서도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심리적으로 뭔가가 조금 불안하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나오는 어떤 그런 멘션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홍경희 대변인께서 오늘 또 논평 내실 계획인가요? 또 이에 대해서? 아직 계획 없습니다. 예. 전화 변호사 또 발언하실 건데 30초 드릴게요. 네, 짧게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등락의 원인 뭐 각자 판단하는 예. 건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꽤 많은 국민들께서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로부터 어부지리로 지지율 얻은 부분이 있다라는 건 좀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 얘기를 제1야당의 대표가 예. 했는데 거기다 대고 정신 상태가 문제가 있다라는 정신 상태. 논평은 저는 국민의당에서 너무나 과민 반응을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한 가지는 결국 뭐 가면 토론회라는 게 말 그대로 좀 예능이고 예. 누군지 모르게 하는 예. 게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너무 지나치게 과민 반응을 할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이 이거 두 분이 토론을 하시겠는데요? 홍경희 대변인께 짧게 한 20초 드릴게요. 딱 짧게 핵심 얘기해 네네. 주세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일반 시민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제1야당의 대표라고 하는 분께서 논객인 척 마스크를 쓰고 나오셔가지고 타당의 대선 후보에 대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희롱하는 어떤 그런 발언들을 했다라고 하는 예. 부분은 이것 자체만 보더라도 정상은 아닌 것이죠. 네, 저는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계속 논쟁하시겠네요. 논평 내고 보니까 지금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 하나 주제가 남았는데 이제 공약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요거는 신경민 전 의원님하고 윤경호 의원 두 분께 요 공약 질문 드릴 텐데 기사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약이 중요합니다. 이런 거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기본주택 300조, 청년주택 90조. 각각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가 이 주택 공약이에요. 엄청나죠, 금액이? 일단 던지고 보는 후보들. 내가 원조다. 가만히 보면 닮은 꼴이라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막 금액을 던지고 많이 짓겠다고 던지고 그리고 지금 병사 월급 200만 원 이것도 좀 똑같죠, 사실은요. 코로나 지원금도 나란히 확대 주장. 지방 갈 때마다 개발 약속한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뭐 이대로 가면 전국 통합 공사판 아닙니까? 이런 얘기 나와요. 자, 뭐 어제도 여러 가지 얘기들 했습니다. 후보가 그 얘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요새 윤석열 후보께서 제가 말씀드린 정책 잘 발표하고 계시던데 저 동의하고 칭찬합니다. 윤석열 후보님, 우리 오랜만에 통한 것 같습니다. 서울지상의 철도와 고속도로 지하화를 통해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빠르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도권에는 130만, 서울은 50만. 근데 그 중에서 그 역세권으로 10만 재개발 재건축을 이제 풀면서 가는 것으로 이제 40만 이렇게 해서 서울 50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뭐 영상 들었는데요.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합참이 발표를 했는데요. 북한이요 동해상으로 또 뭔가를 쐈습니다. 이것도 미사일로 보이죠? 지금 새해 들어서 4번째입니다. 지금. 그동안 극초음속 미사일로 계속 나왔었는데 오늘 뭔가를 또 쐈어요. 이 정도면요 일상 다반사로 뭔가를 쏴 올리고 있습니다. 미사일을요 지금.
일단 뭐 파악한 초기에는 통상 이제 발사체로 보인다 이렇게 하죠. 그러나 시간 지나면 다 미사일이었어요 지금요. 또 쐈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합참 발표입니다.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발사체를 발사했는데요. 새해 4번째입니다 지금요. 매일같이 뭘 하고 있군요 지금. 들어온 내용 있으면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사 하나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선 내용과 연관돼 있어요. 쏟아지는 개발 복지 공약인데 여야 모두 재원 대책은 뭔가 똑부러지지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경민 전 의원님. 네. 공약 좋은데 너무 지른다 부른다 이런 평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지금 저도 캠프에서 여러 번 공약에 관여를 해봤는데 이건 좀 저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예. 여야를 막론하고요. 대선 특히 대선 캠프의 공약을 채택하고 개발을 하고 또 그것을 검토를 하고 발표하는 과정을 보면 야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그 의구심이 들 때가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도 역시 예외 없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저희가 지금 600조 지금 올해 607조 정도인데 또 추경이 있고 그러면 좀 예. 늘어나겠지만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특히 복지 예산이 있고요. 예. 또 경직성 경비들이 있고 예. 이러기 때문에 이 정도로 아무렇게나 공약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특히 대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한호흡 조금 쉬어가면서 공약을 좀 자세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유교 의원님 한 40여 초 남았습니다. 기본주택 또는 뭐 청년주택 이런 거는 공공주택으로 하겠다는 거죠. 이거는 토지 임대부예요. 그러니까 예. 당연히 정부가 부담을 져야 되는 거죠. 예. OECD 통계를 보면 정부 쪽 국가가 부담을 해야 되는 주택 관련 지출 우리가 평균 15%인데 그게 훨씬 못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대선 후보들이 이제 정부가 주택과 관련해서 또는 교육과 관련해서 사적으로 들어가는 부담을 대신 져주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건 철학이 바뀌는 거예요. 예. 예산 지출 구조조정해서 하겠다. 이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산의 65%에서 많게는 70%는 지금 신 의원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경직성 지출입니다. 나머지 재량적 지출 예. 그 범위 내에서밖에 줄일 수 없는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국채 발행해야 되거든요. 뭐 그건 감수해야죠. 자, 많은 주제 다뤄봤는데요.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